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라 불립니다. 한덕수 총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쩌면 윤 대통령의 운명까지 걸린 일주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왜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규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확신에 차서 기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보다 한 총리 선고가 빠른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라는 게 사법부에서 일반적 원칙이라는 게 일단은 크게 보면은 선입 선출 원칙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본안보다는 또 가처분이 먼저 한다는 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않습니까? 탄핵 같은 심판도 있고 또 이 정족수 관련된 권한쟁의로 인한 가처분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전국에 국가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외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성 면에서도 결코 윤석열 대통령 못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늦추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각하혹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지난번 변론을 불과 90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90분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루 만에 사실상 뭐 볼 것도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제 본안까지 판단하느냐 아니면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각하를 할 거냐, 그리고 본안까지 본다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내란 방조라든지 비상계엄에 어떻게 기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당연히 빨리 하는 게 맞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를 먼저, 그리고 인용되지 않을 거다, 기각 각하될 거다라고 보셨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첫째는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다른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왜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합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 거 먼저 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걸 받아들인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얘기했던 이 말은 대체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기게 하는 게 저는 헌재가 자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거는 헌재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3명을 임명을 안 했어요. 헌재 재판관들을. 그건 만약에 이거를 인용을 안 하고 기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먼저 내린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헌재라고 하는 최고의 법률 기관이 만약에 그걸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위헌적 행동을 해도 파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각보다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재가 이미 그 부분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파면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이나 위헌적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인데 그 중대성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중대성의 무게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 있고, 이미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상태에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볼 수 있는 충돌 지점도 있고요. 그런 점으로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기각이 되기보다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총리 선고에 대한 분위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사법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한 총리 선고가 월요일에 있는데 같은 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보통 헌재가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기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선고는 헌재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헌재에서 수요일에 할 가능성도 제기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날 또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치러지거든요.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할 예정인 점을 보면 사실상 수요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러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언제 선고를 합니까? 자, 수요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네? 이미 헌재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날은 이미 그 인근의 초중 고등학교를 휴교시키려고 합니다. 혹시나 8년 전에 왜 기억하시죠? 헌재에서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휴교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수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의 모의고사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네. 휴교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목요일은 어떠냐? 목요일은 일반 사건과 관련된 헌재의 선고가 몰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두 분이 4월 18일 날 지금 사퇴를 해요. 그러면 네네. 사퇴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반 헌법 소원 같은 것들을 사실은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른 지금 중요한 탄핵 심판들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선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마도 이번 목요일은 일반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평이에요. 예. 그럼 금요일은 어떠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목요일까지 좀 빠듯해요.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날 일반 사건을 하려면 그 주에 마지막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도 힘든 게 아니냐.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번 약간 돌아오는 주가 아마도 선거를 못할 것 같다. 그럼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마 대부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4월 초로 좀 전망을 해주신 거죠. 예, 한 총리 탄핵 결과가 먼저 나올 텐데 이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에서도 아까 최 교수님은 어쨌든 인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기각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김규표 의원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좀 부의장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내용만 보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 크게 이 대통령 국무총리 때 행위, 그러니까 내란에 네. 공조한 행위, 그리고 권한대행 때 행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국무총리 때 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좀 의혹들을 푼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거 자는 정당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 예. 오히려 본인을 방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때의 발언들은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죠. 다만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 정족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그 당시 192표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192표라 하면 결국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권한대행 시절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의 표가 필요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아예 그냥 평가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각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지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 측면은 저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정족수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마음에 걸린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일정이면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대표님 2심 선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네, 이번 할게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 대표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나리오 얘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져서 4월에 선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경우 6월 조기 대선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대표 대법원 선고가 26일이라 633 원칙에 따라 6월로 3심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대표 선고보다 조기 대선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은데 홍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갈수록 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진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있게 된다면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이 대표 선거보다 조기 대선이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많아지고 있다. 이 대표 지금 이제 워낙 사법 재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습니다만, 일단은 뭐 대장동 관련된 큰 건이 있고 또 대북 송금이 있고 또 위정교사라든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북이 걸음입니다. 물론 이제 대장동 사건은 워낙 또 4개가 또 병합되기도 했지만, 그나마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과 이제 위정교사인데, 공직선거법도 지금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4개월 만에 뭐 이렇게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심에서 받았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언에서 이 대표한테 유리한 어떤 정인이나 증거, 정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판단이 결국은 1심과 유사한 것으로, 혹은 조금 낮아지더라도 당선 무효형으로 결정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그리고 없다 할지라도 과연 이 대표가 기존처럼 대표로서 혹은 후보로서 했던 그런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많은 당내 어떤 갈등과 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